자, 포켓북 핵심 9번입니다. 비접지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 비접지 하게 되면 델타 결선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주로 어디에 씁니까? 저전압 단거리죠. 단거리. 자, 저전압이다라고 하는 건 20에서 30kV 이하의 전압을 의미하죠. 단거리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50km 이하의 선로입니다. 우리는 저전압 단거리에 사용하는 비접지 방식에 대한 얘기니까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므로 델타 결선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잠깐 보도록 하죠. 델타 결선입니다. 선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 전압이 걸려 있겠죠. 이거 선간전압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C가 있겠죠. 선과 대지 간에 C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얘가 CS,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락이 생겼다라고 보자는 거고요. 그러면 IG다라고 하는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여기 한 선과 대지에 걸린 전압은, 한 선과 대지는 선간 전압을 뭐로 나누라? 루트 3으로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를 갖다가 합성을 하면 얼마가 되나요? 3오메가 CS 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IG다라고 하는 얘는, 그죠? IG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죠.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임피던스 분의 루트 3에다가 V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넣어주고 보면 3오메가 CS 분의 1 분의 루트 3분의 V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루트 3분의 3오메가 CS의 V가 되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저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해주면 얘가 루트 3이 되면 3으로 벗어나겠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 루트 3에다가 오메가에다가 CS의 V, 선로의 길이가 주어지면 L을 곱해주게 될 거예요. 이게 지락 전류의 크기가 되고요. 단위는 암페어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 CS입니다. 이 CS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CS를 의미하게 되므로 얘는 대지 정전 용량이다. 이걸 까먹어서는 안 되고요. 결국 비접지 방식의 일선 지락 전류는 누구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까?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C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여러분들은 충전 전류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 위상을 따져볼 때는요, 얘 위상은 90도 앞선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선 전류, 우리 진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진상이요. 앞선다라고도 표현하죠. 이 전류는 그저 일선 비접지 방식의 일선 지락 전류와 충전 전류는 앞선 전류가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책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비접지 방식에서요, 비접지 방식에서 하나 알아둘 게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그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절연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절연 비용. 왜요? 만약에 하나가 뭐가 된다면 그저 지락이 됐던 고장이 났다면 무슨 결선이 됩니까? V 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건전상의 전위 상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루트 3배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뭐가 된다고요? 루트 3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 비접지 방식은 또 하나는 절연 비용은 일반적으로 풀 인슐레이션, 우린 전절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통이나 기기나 다 똑같은 절연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성점 비접지에 이용하는 것은 어떤 건가라고 물었네요. 비접지다라고 하는 건 주로 델타 결선 쪽이라고 그랬죠. 주로 쓰고 있는 건 3.3이나 6.6kV 계통에서 쓰고요. 우리는 저전압 단거리 성전선로라고 그랬죠. 단거리. 이때 저전압이다라고 하는 건 20에서 30kV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전절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전절연이다라고 하는 건 풀 인슐레이션. 선로나 기기나 전부 다 똑같은 절연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절연 비용이 비싸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연 비용이 증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얘는 일선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지락 전류는 그죠? 굉장히 매우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 매우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전에 IG다라고 하는 지락 전류를 얘기할 때 루트 3에다가 오메가에다가 CSF 선로의 길이가 주어지면 길이를 곱해서 단위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C를 통해서 흐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90도 앞선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앞선 전류요. 우리 이걸 진상 전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C다라고 하는 건 그 단위를 뭐로 쓴다는 겁니까? 마이크로페럿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C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C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죠. 우리가 마이크로페럿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기준 단위는 뭔데요? 페럿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마이크로페럿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게 되면 그 값은 몹시 작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정도 얘기. 그러니까 계전기가 잘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죠. 네. 자, 그런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저전압 단거리 해서요. 4번 항을 답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답 4번 항에 있겠네요. 예제 2번입니다. 6.6kV 그랬네요. 얘는 성간전압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성간전압. 60Hz 삼성삼성 비접지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로의 길이가 10km가 되고요. 대지 정전 용량이 0.005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다. 일선 지락시 고장전류, 즉 지락전류에 대한 얘기죠. 비접지 방식에서요. 지락전류.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IG다라고 하는 건 루트 3에다가 오메가 CSV 선로의 길이 L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루트 3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따라 들어오는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간 전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앞에 3이 붙게 된다면 뒤에 따라오는 건 상전압일 거다라고 하는 개념도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IG다라고 하는 거 루트 3을 썼다라고 하는 건 뒤에 따라오는 전압이 당연히 성간 전압이 돼야 된다는 거. 오메가는 각속도가 되는 거니까 2파이에다가 60Hz를 넣게 되고요. 대지 정전 용량인데 0.005가 됩니다. 그런데 단위가 마이크로페럿이므로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죠? 전압이 주어져 있는데 6.6kV 그랬으므로 6600V가 된다. 볼트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선로의 길이가 있다면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암페어가 나오는데 이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왔느냐. 그렇죠? 이게 0.215가 나왔네요. 0.215 암페어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IG 지락전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답은 1번 항에서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답은 1번 항이 됩니다.